서울의 가을이 막 깊어지던 2025년 9월 24일 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선 음악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켜졌다. 진행석에 앉은 은가은은 평소처럼 담담했고 마이크 앞 게스트 의자엔 빈혜서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프닝 멘트가 끝나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투명하게 겹쳤다. 선배는 리듬을 잡아주고 후배는 맑은 톤으로 받았다. 눈빛이 한번 마주칠 때마다 존중이 먼저 지나갔다. 대본은 있었지만 흐름은 대본을 벗어났다. 그날의 방송은 예정된 코너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만들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됐다. 근황을 묻고 최근 무대 이야기를 오가고 연습실에서 생긴 작은 해프닝에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딱 그때 빈혜서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오늘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살짝 꼬였다. 장난 섞인 이벤트인가 싶던 눈치로 은가은이 뭔데요? 하고 웃어 보였고 빈혜서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엔지니어에게 건넸다. 언니 프로그램 전용 로고송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모니터에 파형이 뜨고 스피커가 천천히 볼륨을 올렸다.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말은 멈췄다. 그 노래는 짧았지만 한 곡이었다. 익숙한 빈혜서의 색깔 위에 새 가사를 얹어 라디오의 밤에 맞췄다. 당신 하루 끝자락 내가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선율은 과장되지 않았고 단어는 쉬웠다. 그러나 쉬운 언어가 늘 가장 어렵다. 두 번째 후렴이 넘어갈 즈음 은가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손끝이 떨리고 마이크를 잠깐 잡아당기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흐느낌이 헤드폰 너머로 전해졌다. 방송을 지켜보던 PD와 스태프들은 서로를 잠깐 바라봤다. 이건 아이템이 아니라 순간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감정의 뚜껑이 열린 건 그 한 소절 때문이었다. 후배가 쓴 가사엔 호칭도 과장된 칭찬도 없었다. 대신 매일 밤 이 프로그램을 켜는 이름 없는 청취자. 복도 끝에서 늘 먼저 언니 밥 먹었어요. 라고 묻던 사람.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받아주는 목소리의 주인을 향한 간결한 감사가 들어있었다. 음악이 사람을 위로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 2분 30초. 노래가 끝나고도 10초 동안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 10초가 방송 전체를 설명했다. 이 장면은 그냥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미스트롯 무대의 뒤편, 수많은 참가자가 서로를 추월하기 바쁘던 날들에 두 사람은 이상하게 서로를 챙겼다. 나이차가 있었지만 음악 앞에서는 동갑이었다. 빈혜서가 고음에서 힘을 과하게 쓰면 은가은이 여기 한 박자만 하고 조심스럽게 귀띔했고 은가은이 장시간 리허설로 목이 잠기면 빈혜서가 밤에 죽을 사들고 와 한 숟갈씩 떠먹여줬다. 약속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잘하자가 아니라 잘 버티자가 있었다. 경연이 끝나고 서로의 길이 달라졌어도 연락은 끊기지 않았다. 바쁜 일정 사이로 무대 잘했어라는 안부가 오갔고 곡 해석이나 인이어 세팅 같은 디테일을 묻고 답했다. 은가은의 결혼식 날 하객의 환호 속에서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자 빈혜서는 제일 먼저 달려가 행복만 해 하고 꽉 안아주었다. 그날의 사진은 기사보다 기억으로 오래 남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꽃다발보다 환한 표정이 먼저 보였으니까? 그러니 라디오 로고송은 선물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짧은 선언. 방송이 끝나자 은가은은 SNS에 방송 인생에서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을까 싶어요. 고마워. 사랑해라는 글을 남겼다. 댓글창엔 팬들의 문장이 빠르게 쌓였다. 이게 진짜 우정. 경쟁보다 서로를 올려보내. 라디오에서 힐링을 들었습니다. 이 반응은 센치함이 아니라 납득이었다. 사람들은 좋은 노래보다 좋은 마음에 먼저 반응했다. 그날 이후 움직인 건 청취자만이 아니었다.
라디오 게시판에는 로고송 정식 도입해주세요라는 요청과 함께 커버 영상, 가사 타이포그래피, 팬메이드 영상이 하루 만에 수백 개 올라왔다. 콘텐츠가 아니라 관계가 2차 창작을 부른 드문 사례였다. 소속사와 방송국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다는 바람은 자연스럽게 현실을 밀었다. 은가은은 인터뷰에서 권쟁과 예서랑 듀엣을 꼭 해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듣고 나서 곡으로 완성해도 되겠다 싶었죠라고 짧게 말했고 그 한 줄의 팬덤은 환호로 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소식이 떴다. 둘이 함께하는 소극장 콘서트. 공지는 짧았고 예매는 빨랐다. 좌석도가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보다 매진 알림이 뜨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았다. 공연 당일, 두 사람은 각자 히트곡으로 무대를 달군 뒤 마지막에 나란히 섰다. 조명이 한 톤 낮아지고 로고송의 멜로디가 새 편곡으로 흘렀다. 첫 소절을 은가은이 열고 빈혜서가 바로 밑에서 화음을 받았다. 객석의 탄성은 과장되지 않았고 대신 긴 숨이 넓게 퍼졌다. 후렴 당신 하루 끝에 내가 있다면 이 다다랐을 때 수백 개의 휴대폰 불빛이 일제히 고요하게 흔들렸다. 기립박수는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올라오자 끝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이 무대를 연대가 만든 감동이라 적었다. 과장된 수사는 필요 없었다. 현장에서 본 사람이라면 알았다. 화려한 조명도 폭죽도 없는데 무대가 꽉 찬 이유를. 마지막 포옹은 오래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같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같은 각도, 같은 시간. 서로의 어깨에 기대지 않고 서로의 등을 지키는 방식. 우정의 모양이 똑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성장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팬 문화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 가수만을 외치던 목소리 대신 함께 응원이 늘었다. 빈에서 팬이 은가은의 컴백을 홍보하고 은가은 팬이 빈에서의 지방 공연 정보를 퍼나르는 낯선 풍경이 익숙해졌다.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끼는 걸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음악이 만든 건 취향의 합이 아니라 태도의 합이었는지 모른다. 냉정하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경쟁이 구조다. 순위가 있고 조회수가 있고 라인업이 있다. 그러나 그 구조 안에서도 선택은 가능하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무대를 더 빛나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 빈에서와 은가은은 그 선택을 했다. 빈에서는 선물을 노래로 증명했고 은가은은 눈물로 그 진심을 받아 적었다.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두 사람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보여줬다. 라디오 스튜디오의 그 밤을 다시 떠올려보면 기억에 남는 건 노래의 완성도보다 말들이 가지런했던 순간들이다. 언니 밥 챙겨요. 넌 이미 충분해. 한 박자만 눌러. 다음에 우리같이 이 짧은 말들로 쌓인 시간의 두께가 그날 로고송에 녹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송을 듣고 노래를 칭찬하기보다 사람을 떠올렸다. 목소리 뒤에 사람. 사람 곁에 사람. 앞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노래를 이어갈 것이다. 콘셉트도 무대도 팬층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같을 것이다. 관계를 지키는 것, 무대를 사람에게로 되돌리는 것, 한때 트로트판에서 경쟁의 상징처럼 소비되던 이름들이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문장 부호가 되었다. 빈에서라는 문장 끝에는 은가은이 쉼표처럼 놓이고 은가은의 긴 문단엔 빈에서가 마침표처럼 자리 잡는다. 쉼표와 마침표가 바뀌어도 문장은 자연스럽다. 읽히고 기억된다. 마지막으로 그날 로고송의 마지막 라인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하루 끝에 우리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경쟁보다 진심, 화제보다 온기. 두 사람이 보여준 건 음악의 본래 목적에 대한 묵묵한 확인이었다. 우리도 그 확인을 오래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밤,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조용한 선물이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누르게 해줄 것이다. 그때도 아마 우리는 숨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이번처럼 알게 될 것이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